안녕하십니까, 소리곰입니다. 이전에 건반과 보컬만 있는 선상 콘서트의 음향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노래를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노래가 끝나고 보컬이 멘트를 하고 곡 소개를 하는데 목소리가 좀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노래할 때는 배에다 힘을 주고 성량껏 노래를 하지만 멘트를 할 때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소리가 먹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컬이 멘트를 할 때는 볼륨을 올려주고 리버브 같은 이펙터를 뮤트하고, 보컬이 멘트를 마치고 노래를 시작하면 이렇게 리버브 같은 이펙터를 켜고 보컬 볼륨을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음향 담당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단독으로 버스킹을 나갔다든지 혹은 혼자서 노래와 스피치를 다 해야 하는 중소교회 목회자들은 이렇게 세팅을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김인규 감독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내용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X31을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요. M31이라든지 다른 디지털 믹서 혹은 연결만 잘 할 수 있다면 아날로그 믹스에서도 똑같은 세팅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간단한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악기들은 뭐가 있어도 상관없고요. 보컬의 볼륨이 중요한 거니까 보컬 쪽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3번 채널이 보컬이라고 예를 들고요. 게인을 무난하게 올려줘야겠죠. 일반적인 게인 값을 쓸 수 있는 30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리고 보컬 로우 컷 132 정도에 둘게요. EQ 세팅도 임의로 해보겠습니다. 목소리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이 숫자는 연연히 하지 마세요. 컴프레서 보통 세게 부를 때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걸었다고 치겠습니다. 임의로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리버브도 보내줘야죠. 채널 3번에 13, 14가 리버브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X32 디폴트 값은 13, 14번이 리버브니까요. 이렇게 줬다고 칠게요. 이 상태에서 노래를 하면 이제 공연은 제대로 되겠죠. 문제는 스피치 할 때 볼륨이 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해결책입니다. 4번 채널은 스피치 전용 채널로 만들겠습니다. 4번은 스피치 전용 채널로 만들게요. 그리고 볼륨도 마찬가지로 0. 이제 믹서의 컴피그 화면으로 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스를 인풋 몇 번으로 받겠다라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는 채널 1번은 1, 2번은 2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이 되어 있는데 4번 채널, 스피치로 설정한 채널을 인풋 3번으로 둘게요. 이 얘긴즉슨 3번으로 입력되는 소리를 4번에도 똑같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스피치에 적당한 EQ 세팅을 해줍니다. 이거는 3번 채널과 똑같이 가도 되고요. 혹은 스피치 명료도를 위해서 좀 더 밝게 나가도 되겠습니다. 로우 컷은 140으로 조금만 더 위로 올릴게요. 나머지는 적당하게 또 세팅을 하겠습니다. 임의로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번이 중요한데 스피치 채널은 멘트하는 볼륨이 작기 때문에 임의로 키울 거였잖아요. 그래서 스피치 채널의 EQ에서 4번 밴드는 혹시 모를 하울링 잡을 용도로 쓸 겁니다. PEQ, 프레시전 EQ로 두고요. Q 값은 10으로 두겠습니다. 10으로 두면 어때요? 이게 바늘처럼 콕 하고 빠지죠. 그래서 스피치 할 때 하울링이 생기는 주파수가 있다면 삑 하고 줄이 하나 올라오는 그 주파수를 찾아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하울링이 안 난다면 그냥 예비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페이더를 5까지 올려놓는다면 스피치 때는 5dB의 증폭값이 될 수 있죠. 근데 공연할 때 보면 이 페이더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 0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컴프레서의 메이크업 게인으로 해결을 합니다. 스피치 채널에 컴프레서를 활성화시킵니다. 실제적으로 이 컴프레서는 쓰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메이크업 게인, 증폭 값을 적당히 올립니다. 스피치 6dB 올리겠습니다. 6dB. 그러면은 보컬 채널보다 스피치 채널은 같은 마이크임에도 6dB가 더 큽니다. 스피치 채널은 리버브로 소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공연을 시작하고 노래가 끝났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보컬 채널은 뮤트를 하고 스피치 채널은 뮤트를 풀어줍니다. 지금은 제가 마우스로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아이패드나 믹서가 바로 옆에 있다면 이렇게 버튼을 한 번에 누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리버브가 들어간 보컬은 뮤트가 되고 볼륨이 큰 스피치 채널에서 리버브가 걸리지 않은 채로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멘트가 다 끝나고 이제 노래를 할 거면 다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리버브를 뮤트했다 풀었다 할 필요도 없이 가까운 곳에서 채널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믹서의 기종 중에서 이렇게 채널을 복사했을 때 게인 값이 트림 값으로 바뀐다면 굳이 컴프에서 메이크업 게인을 올릴 필요 없이 트림을 올려주면 원래 게인 값은 변하지 않고 그 값에서 트림으로 볼륨이 올려지게 됩니다. 근데 X30, M32는 게인 값은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복사된 채널에 게인 값을 올리면 3번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스피치 값의 볼륨은 컴프레서 메이크업 게인이나 혹은 컴프레서 메이크업 게인을 내리고 페이더를 5dB나 6dB 정도로 올려놓으셔도 돼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커진 볼륨은 하울링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아날로그 믹서라면 무선 마이크 수신기라든지 혹은 마이크에서 스플리터라고 있어요. 마이크 케이블을 Y로 갈라주는 건데요. 그거를 3번 채널, 4번 채널에다 꼽고 각각의 게인 값을 만져주셔도 됩니다. 3번 채널은 리버브로 보내고 4번 채널은 리버브로 보내지 않고 뮤트만 눌러준다면 멘트할 때와 노래를 할 때 볼륨 차이를 극복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하울링을 적극적으로 좀 잡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펙터 채널에 가서 이렇게 듀얼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번 이펙터에 이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3번 그리고 4번 이렇게 해놓는다면 현장에서 노래를 할 때 생기는 하울링은 첫 번째 거에서 잡아주고요. 그리고 스피치 할 때 하울링이 생긴다면 이렇게 B에서 스피치에 대한 하울링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설명드린 김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요즘은 버스킹 같은 경우 라이브로 또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세팅도 라이브로 보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버스 9번, 10번이 유튜브 라이브 채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9번, 10번 링크를 걸고요. 자, 9번, 10번이 유튜브 라이브예요. 유튜브 라이브로 뭐 0dB 올렸다고 칠게요. 이걸로 직접 올려도 되는데 여기서 샌드온 페이더를 써보겠습니다. 9번, 10번 유튜브 채널 샌드온 페이더로 건반 0dB까지 올리고 보컬도 0dB까지 올리겠습니다. 스피치 같은 경우도 0dB까지 올리면 똑같은 볼륨이 나는데 유튜브는 현장보다 좀 더 작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번 채널을 볼륨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스피치를 좀 더 키워야겠다 싶으시다면 여기에서 유튜브 채널만 조금 더 올려주시면 유튜브 스피치는 여기에서 5dB, 채널에서 6dB에서 11dB 큰 소리로 유튜브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같은 장비로 공연 몇 번 해보시면서 얼만큼 세팅하면 좋을지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유튜브 밸런스를 체크하셔도 되고요. 혹은 녹음 세팅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녹음을 믹스버스 9번, 라이트는 믹스버스 10번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연한 내용을 USB에 바로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공연할 때 이 메인 레벨이 마이너스 18을 약간 상회하시는 분들은 레코딩 트림, 레코딩 볼륨도 조금 더 올려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헤븐리워십 할 때 플러스 8 정도 하면 거의 충분히 올라가서 녹음이 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DAW 같은 데서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이상 버스킹이나 중소교회에서 엔지니어 없이 혼자서 스피치와 보컬 레벨을 극복하는 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좋은 공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곰이었습니다.